사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사주에 따라서 자신만의 그릇의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주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주의 그릇이 작은데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주의 그릇이 큰데도 잘 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주팔자를 부여받는데 사주팔자의 그릇이 크게 타고났거나 또는 관상적으로 그릇이 크게 타고났거나 어떤 학벌이라든가 지식면으로 그릇이 크게 타고났거나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또 태어날 때 사주가 그릇이 작거나 관상이 좀 그릇이 작거나 또 지식이 모자라서 그릇이 작거나 또 이렇게 부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릇이 큰데도 어렵게 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참 크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큰 트럭이라고 합시다. 한 25톤 큰 트럭 25톤 큰 트럭인데 그 운전기사가 이 25톤을 운전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또 짐을 잘 싣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큰 트럭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25톤의 트럭에다가 저 부산까지 운행을 할 때 짐을 많이 실어 나르면서 그 큰 트럭의 가치를 느끼면서 운영할 겁니다. 근데 그 25톤 트럭 운전기사가 게으르고 이 트럭을 가지고는 있는데 게으르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잘 모르거나 또는 그만한 지식을 못 갖추었거나 또는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게을러 터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그리고 차량 점검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바르게 못하면 이 25톤의 트럭은 5톤 트럭보다도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내가 큰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큰 트럭에 맞게끔 운영자가 운영을 바르게 할 때 바로 이 25톤의 트럭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내 팔자가 그릇이 크게 타고나고 인물도 좋게 타고났으면 내가 그 인물값을 하는 마음으로 지식도 갖추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서 노력을 할 때 큰 그릇 작용을 합니다. 근데 내 팔자도 사이즈가 크게 타고났고 내 인물도 괜찮아요. 근데 맨 이상한 보세요. 노름을 좋아하고 때로는 여자만 좋아하고 주색 잡기를 좋아하고 거기다가 허황된 뜬구름 잡는 감정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감정.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내거나 노력을 하면 역시 그릇이 크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 그릇은 망가지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까 5톤 차라도 그 기사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 25톤을 가진 차보다 더 빛나게 쓰이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사주가 그릇이 좀 작고 관상이 좀 그릇이 작고 내 좀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능력에 맞게 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지식을 쌓고 보세요. 지식도 쌓고 근검 전략하고
또 내 분수에 맞게 늘 겸손하게 대인관계를 갖고 운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직업이든 내가 아주 근면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바르게 노력한다면 그 그릇에 맞게 빛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우리가 그릇이 크다고 하거나 국회의원을 그릇이 크다고 하거나 또는 높은 벼슬한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하거나 또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 역할을 못해.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도 못하고 뒤로 돈이나 챙기고 사기나 치고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해.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나 저지르고 이러면 큰 그릇을 운영을 바르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그릇은 박살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도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가서 이 그릇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치력이라든가 지도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인품, 능력 모든 걸 갖춘 분이었다면 우리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 생활만 했지 정치력이 없었고 그만한 지식도 없었고 그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민심을 타고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니었다.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독선 정치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높은 지위에 갔든 그릇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내공이 부족하고 운영을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설령 농사꾼으로 살든 또는 작은 직장인으로 살든 작은 공무원으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자의 그릇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팔자의 그릇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분수에 맞게 노력을 바르게 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릇이 크다 해도 교만하고 바르게 못 쓰이면 망가지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자리에 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릇이 작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자리에 갈 때 오히려 빛나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격에 안 맞는 자리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격에 안 맞는 자리를 탐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00명을 거느릴 사업가가 1000명, 10,000명을 거느리게 되면 부도가 납니다. 100명 거느릴 때는 운영을 잘했어요. 근데 욕심으로 1000명, 10,000명을 거느리면 나중에는 부도가 나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을 늘리고 싶은데 얼마나 늘리면 좋으냐고 물어보는 사업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팔자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요 정도까지 직원을 늘리고 요 정도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라. 그래야만이 당신이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근데 당신이 분복에 안 맞게 무작정 욕심으로 확장을 하고 직원을 늘려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려워진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욕심을 내려놓고 운영을 잘해라. 그리고 내 말을 믿고 요 정도만 확장을 하고 직원도 요 정도만 확장을 해 나가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잘 들은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평탄하게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요. 근데 지 고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지 고집으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무리하게 확장한 사람들 보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부도가 났고 결국 망가져서 실패해서
다시 상담하러 온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 말을 듣고 안정되게 산 분도 봤고 욕심으로 안 들어서 망가져서 온 분도 많이 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분수와 그릇을 아는 게 중요하고 자기 분복에 맞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노력을 할 때 이 빛나는 그릇이 되지, 작은 그릇이면서 큰 그릇 흉내를 내도 안 되고, 또 큰 그릇이라면 큰 그릇에 맞게 처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공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큰 그릇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큰 그릇이라고 해서 교만을 부리고 자만을 하고 뭐라고 할까, 위세를 부리면서 교만을 떨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양극화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양단의 장단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양단의 장단점은 바로 운영하는 우리 주체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릇이 크다면 크게 운영을 하고 작다면 작게 운영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깨우치지 못해서 교만을 부렸거나 자만을 했거나 또는 과욕을 부렸거나 이래서 문제가 된 것이지 이 근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잣대로 그릇이 큰데 왜 망가졌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릇이 큰 만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인데 큰 걸로 착각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릇이 작은데 큰 걸로 착각해서 망가진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릇이 큰데 운영을 잘못해서 망가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되고 작으면 작은 거에 맞게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복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소나무가 잣나무가 될 수 없고, 보십시오, 향나무가 소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향나무는 향나무로서의 역할이 있고 잣나무는 잣나무의 역할이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기본 큰 타고난 70%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참고해서 70% 타고난 기운은 우리가 점검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70% 타고난 그릇은 우리가 참고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노력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에 맞게 노력하라니까 나는 진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닙니다. 70% 타고난 그릇에 맞게 노력은 하되 내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는 건 가능하며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갖추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느님이 주었어요. 근데 갖추지 못하면서 확장해 나가면 문제가 생기지만 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건 하느님이 허락을 하고 인정도 하고 기운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70% 팔자에 1만 평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을 타고났어요. 70% 1만 평의 땅을 가질 그릇을 타고났는데 내가 1만 평을 농사를 잘 지어서 실력을 갖추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 또 1000평을 보세요. 더 능력을 갖출 때 확장시켜서 농사를 질 수 있고 또 2000평을 또 농사를 질 수 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느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1만 평만 농사를 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 1만 평의 그릇을 타고났다면 이 자체에서
내공을 쌓고 노력하는 마음은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내공을 갖출 때는 조금씩 능력에 맞게 발전해 나가는 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게 분수에 안 맞는 것이냐? 1만 평의 타고난 그릇인데 내가 10만 평 흉내를 내려고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를 받아들일 줄 알으란 뜻입니다.